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가 벌써 금방 지나가 버리고 1월의 마지막 자락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 매매가 어떠셨나요? 항상 그렇긴 하지만 저도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이번 주의 주요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또 다음 주에 연속적으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간단히 지수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왼쪽은 코스피, 오른쪽은 코스닥인데요. 1월 중순경 지수 브리핑 관련 영상이 있었는데요. 당시 영상에서 코스피는 2500선, 이 밴드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코스닥의 경우는 825 라인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스피는 2500선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행스럽게도 방향을 조금 틀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난 이틀째 8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조심스럽게 안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코스닥의 경우는 825포인트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반등을 할지 어떨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락세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RSI 보조지표를 볼 때 코스피는 RSI 시그널을 살짝 돌파를 했고요. 지금 코스닥은 RSI 시그널을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반등의 탄력을 받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매일 장 시작과 장 마감 무렵 지수 사항을 잘 파악하면서 계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요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1월 24일 정말 큰 거래량과 함께 최고가 기준 16%가 넘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전부터 상승을 치고 올라가는 힘이 너무 좋아서 저도 이날 중간에 들어갔다가 짧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요. SK네트워크스는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준봉 역할을 할 만한 이 장대 양봉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단숨에 이렇게 돌파를 해버렸고요. 이후에 4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120일 이평선 위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240일로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펼쳐보면 지난 1월 22일 만들어진 장대 양봉의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기준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지난 여름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상승 중 저항 횡보 구간이었죠. 그리고 또 하락하다가 잠시 지지를 받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큰 상승이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SK네트워크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아래로는 12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요. 위로는 6,37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횡보를 하다가 만약 이 기준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후에 전고점 부근이었던 7,330원까지 한번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손절 구간은 아래 하방에서 잘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120일 이평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일 이평선을 잘 지지받으면서 또 상승이 일어나는지 다음 주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CCS입니다. 예상과 달리 이번 주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꽤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신성 델타테크랑 파워로직스 몇몇 종목들이 그렇고 또 나머지 종목들은 잠잠하기는 한데 초전도체 관련 종목은 워낙 상승률과 변동폭이 커서 한번 이렇게 기회가 올 때 매매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저도 월요일날 진입했다가 3일에 걸쳐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CCS 꽤 괜찮은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우선 이 그래프에 하방 지지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대략 2,000원 위치 정도 되는데요. 지난 가을에 상승 중에 한번 저항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달 하락하다가 지지를 정확하게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 1월 달 계속 2,000원 구간에서 이렇게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주가는 올라갈 때 N자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내려올 때는 역 N자 모양으로 내려왔습니다. 정확하게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헤드앤숄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이런 주가는 반대로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헤드앤숄더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방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잘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패턴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화면을 지우고 조금 자세히 보면 현재 단기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5일과 20일은 벌써 골든크로스가 나왔고요. 볼린저 밴드도 병목 구간에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미 고점에 와 있는 파워로직스나 신성 델타테크, 물론 신고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지만 CCS도 한번 괜찮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는 김에 초전도체 관련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워로직스인데요. 파워로직스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N자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했다가 저항받고 상승,
짧은 저항, 또 현재 마지막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저항을 받았던 곳이 20일 이평선입니다. 그리고 현재 두 번째 저항을 받은 곳이 5일 이평선인데요. 파워로직스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왼쪽에 보시면 지난 여름에 만들어진 큰 상승에서 갭이 현재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때는 상승이 만들어진 이 갭이 저항 밴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갭을 한번 이렇게 길게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도 있고 두 번째도 또 있죠.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주식을 할 때 갭은 반드시 메꿔진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지금 상단에 갭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상승하면서 갭이 채워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갭을 채운 상승 이후에는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CCS 종목과 달리 파워로직스는 조금은 짧은 단타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서남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상승으로 차트가 좀 눌려졌는데 조금 키워서 볼까요? 서남 종목의 매매 내역을 보면 저는 궁합이 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에는 이틀에 걸쳐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조금 챙기기는 했는데요. 이후에 큰 상승이 있고 나서 고점 돌파 매매로 접근을 했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요. 한 2주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전고점을 돌파하기 어려워 보이는 차트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1월 초에 결국 손절을 하면서 아마 이때 제 기억에 마이너스 10% 정도 크게 손실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두 번 정도 이렇게 매매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큰 수익을 챙기지는 못했고 월요일은 대략 2% 정도 수익을 남겼는데 어제 금요일이죠. 잠깐 진입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본전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같은 초전도체 테마라고 하더라도 차트마다 이렇게 다른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드물기는 한데요. 다시 전체적인 흐름을 240일로 이렇게 보면 서남은 초전도체의 다른 종목과 달리 아주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노렸던 포인트가 바로 여기 6,000원 부근에 있는 전고점입니다. 지난 가을 두 번 고점을 터치하면서 M자 모양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6,000원 저항 부근에 대한 돌파가 나올지 저는 계속 관찰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확실히 다른 종목들과는 차트의 흐름이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도 11월, 12월 이렇게 횡보가 있었는데 1월 초부터 바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이번 주에 3번 정도 매매를 했었네요. 월요일과 금요일 정도 수익을 챙겼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매매 시점을 노린 부분은 정확하게 전고점 돌파 부분입니다. 여기 정도 되죠. 차트가 월요일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매매를 했었고요. 수요일은 아마 손실을 잠깐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큰 상승이 나오면서 장 초반 무렵 신고가 돌파 매매로 수요일날 만들어졌던 고점을 돌파할 때 종목이 진입해서 잠깐 수익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우고 두 개의 기준선을 그어볼 수 있을 건데 우선 금요일날 만들어졌던 신고가 부근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만들어졌던 전고점입니다. 여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주가의 흐름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하방으로 이렇게 하락하다가 결국 반등을 하는 구간, 바로 이 전저점의 하방 지지라인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신고가를 넘었으니까 다시 한번 완전 신고가를 추가 돌파하면서 우상향을 보여줄 때 이때는 좀 짧은 매매가 필요하겠지만 상승하는 동안 계속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CCS, 파워로직스, 서남,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차트 흐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초전도체가 관심을 받더라도 종목마다 매매 전략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KTCS인데요. KTCS의 주가 흐름을 보면 횡보를 하다가 하락하고 갑자기 한 번에 만회하는 큰 상승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서도 횡보를 하다가 하락하고 또 한 번 만에 하락을 만회하는 큰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차트 흐름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아주 좋은 재료 뉴스가 떠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오픈 AI 모델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LLM이라고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는 평가에서 지난주에 KTCS의 LLM 모델이 허깅페이스에서 아마 1등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상승이 나왔는데요. 해당 재료를 주가에 계속 이어갈지는 좀 더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바닥의 두 저점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도 한번 슈팅이 나왔지만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20일 이평선에서 하락 이탈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가 잠시 흘러가다가 또 한 번 이런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KTCS 종목 이 이전에도 보면 윗꼬리가 아주 길게 나왔죠. 그리고 이날도 몸통이 긴 음봉이니까 갭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번 상승도 비슷한 형태일 수가 있어서 KTCS는 매수를 했다 그러면 장시장 무렵 미리 5% 전후로 매도를 걸어두었다가 짧게 상승이 났을 때 챙길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락할 때도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빠른 손절이 꽤 필요한 종목이죠. 최근 AI는 계속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KTCS도 계속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도 AI 관련 종목인데요. 픽셀 플러스입니다. 지난주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픽셀 플러스는 카메라 모듈이나 화상통신용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최근 AI 소재와 겹치면서 주가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크게 해서 제가 했던 매매 포인트에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보실까요? 우선 1월 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살짝 매매를 했는데 이때는 별로 수익을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매매했던 매매 포인트를 보면 정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 이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다가 횡보하는 구간에 상승해 있는 고점 라인입니다. 윗꼬리가 달린 부분인데요.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했다가 매도, 이런 식으로 돌파 매매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익 매매 관점으로도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 2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5일 이평선을 타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5일 이평선을 하락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픽셀 플러스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되어 있어서요. 다음 주에 큰 상승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매매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으니까 상승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일 이평선에서 저항받다가 5일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비슷한 흐름을 가진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큐레터라는 종목인데요.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 1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결국 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반등을 보여주면서 쭉 올라가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안타깝게 5일 이평선 아래에서 종가를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살짝 반등을 다시 보여주고 5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시큐레터도 최근 상장주이기도 하고요. 또 보안 관련주이기도 해서 여기 전고점이 12,5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12,500원 전고점을 돌파할 때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짧게 매매를 하면서 이번 주에 2번 정도 한 1, 2% 내외의 수익을 챙겼는데요. 화면을 지우고 차트를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면 아주 좋은 저항선이 하나 보이죠. 바로 15,000원 부근입니다. 지난해 상장하자마자 고점을 보여주고 결국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저항을 받았던 곳에서 2번 정도 이렇게 터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참 횡보를 하면서 이번에 한번 다시 상승을 가져올 때 15,000원 부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종목은 YIK입니다. 이제 차트를 보니까 딱 눈에 보이지 않나요?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할 때 2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요. 또 상승했다가 이번에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양봉의 아랫꼬리가 2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마무리를 한 상황인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다 좋은 편이어서 다음 주에도 이 20일 이평선을 잘 타고 가는지, 그리고 20일 이평선에서 반등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YIK도 상승을 한다 그러면 여기 전고점이었던 8,000원 부근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돌파하는지 아니면 저항받고 내려오는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윗꼬리의 상단은 오른쪽으로 올라갔고요. 아랫꼬리도 현재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상승형 파동처럼 주가가 흘러가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래에 보면 RSI 보조지표의 상단이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다이버전스인데요. 주가가 올라가는 반면 RSI가 낮아진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는 게 정말 중요할 것인데요. 매매를 할 때 유의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봇 관련주도 하나 볼까요? 로보스타인데요. 지난 11월 달부터 아주 좋은 흐름으로 꾸준히 조금씩 상향을 보여주다가 1월 12일 날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승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제가 최근에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현재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몸통의 상단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주 목요일이죠. 음봉의 아랫꼬리가 20일 이평선을 살짝 터치하고 올라가 있고요. 금요일은 20일 이평선 위에서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차트의 캔들 위치랑 20일 이평선이 아주 가까워져 있는데요. 로보스타도 20일 이평선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나올 수 있는 힘을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로봇주가 좀 주춤한 상황이어서 다음 주에는 로봇 관련주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로보스타는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 하나 더 볼까요? 바로 이렌시스인데요. 비슷한 흐름인데 조금 안 좋은 상황이죠. 저도 매주 한 번 정도는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난주에도 한 번 있고요. 이번 주에도 월요일날 양봉일 때 매매를 한 번 했습니다. 차트의 흐름은 상승을 했는데 윗꼬리가 달렸지만 탑이 아주 높고요. 다시 내려왔다가 또 탑을 찍고 M자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선 20일 이평선을 조금 이탈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평선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다음 주에 로봇주가 반등한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W자를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위치 어디가 될까요? 바로 첫 상승을 가져왔던 이 장대 양봉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 라인을 만드는 기준선이 될 것 같은데요. 지우고 선을 다시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 정도 되겠죠? 5,600원 정도 되는데요.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패턴이 상승, 저항, 상승, 저항, 그리고 다시 한번 저항을 받다가 또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 저항을 뚫어버렸을 때는 아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렌시스는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체크를 하면서 이 5,600원 선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죠. 로봇주 테마와 함께 이렌시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여기도 차트의 흐름상 저항이 지지로 바뀐 곳이 보이는데요. 여기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긴 양봉,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죠. 이 캔들의 상단에서 지지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보면 상방으로 올라가다가 저항받았고요. 다시 내려오고 이후에 윗꼬리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상승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금요일날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3,700원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기준선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는 이전에 설명했던 다른 종목들처럼 20일 이평선을 타고 가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종목에 접근을 해도 데이터 솔루션은 꽤 괜찮은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HPSP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매매를 하면서 계속 손이 가는 종목. 저 같은 경우에는 HPSP가 그런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넓게 보더라도 종목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해서 버릴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저는 지난 4개월째 계속 이렇게 꾸준히 매매를 하면서 계속 짧게 수익을 잘 챙기고 있는 종목인데요.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20일 이평선에서 반등을 받고 상승, 그리고 1월달이 되면서 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생명이 끝났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매매 특성상 단기 매매를 하고는 있지만 수익 매매로 접근하는 분들은 HPSP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평선을 돌파할 때마다 매수하고 대략 10%에서 20% 구간에 도달하면 분할 매도로 가져가는 전략으로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나쁘지는 않고요. 현재 가장 중요한 고점의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51,000원 부근인데요. 지금까지 두 번 정도 터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양봉의 윗꼬리가 이렇게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현재 주가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음번에 이 51,000원 부근을 돌파한다 그러면 크게 한번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좀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다음번에 20일 이평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미리 전략을 세워두고 상승하는 시나리오로 흘러간다 그러면 매매에 진입하고요. 또 하락하는 위치에 인계값을 정해두고 손절 라인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종목별로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아무튼 HPSP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위 12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오랜 기간 우상향을 보여주었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이 없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하나 더 살펴보면 좋은 종목이 코리아 FT라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째 고가놀이 패턴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월 달부터 상승하고 횡보, 또 상승하고 횡보, 이번에 상승을 보여주고 횡보가 진행될 상황인데 코리아 FT는 전고점이었던 부분을 완전히 돌파를 해버렸죠. 바로 지난 7월에 있던 상방 고점인데요. 여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키워서 볼까요? 지난 12월 큰 상승을 보여주었을 때 캔들의 모양을 보면 윗꼬리가 있는 양봉에 거래량도 크게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고점을 돌파할 때도 보면 윗꼬리가 있는 양봉에
거래량이 아주 크게 나왔는데요. 다음번 흐름은 이 전고점의 지지라인에서 주가가 조금 더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코리아 FT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코리아 FT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온칩스인데요. 어떤가요? 금방 차트가 바뀌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여기도 12월 말 윗꼬리가 있는 양봉의 거래량 동반, 그리고 고가놀이 패턴의 상승, 횡보, 그리고 지난 화요일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고가놀이의 상단을 돌파했는데요. 윗꼬리가 없는 양봉이다 보니까 역시 힘이 없이 아래로 조금 주가가 내려오는 것 같네요. 아랫부분의 거래량을 보면 마지막 상승 때 다소 좀 부족한 거래량이기는 한데 마지막 장대 양봉의 하방선, 여기에서 저항 라인을 하나 만들고 이후에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상승을 만들었던 양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한번 추가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장대 양봉의 하방을 이탈하는 순간 빠른 손절이 필요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잘 살펴보면서 다음 주도 가온칩스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업종을 조금 바꿔서 의료 AI 쪽으로 인성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성정보는 차트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볼게요. 아주 의미 있는 모양이 나오는데요. 3일 정도 거꾸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볼 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안에서 이동평균선이 완벽하게 쥐어짜듯이 모여있는 상황이죠. 마치 누가 손으로 이렇게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숨통이 막히는 이런 종목들은 이후에 분명히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신호로 아랫부분에 보면 이미 RSI가 시그널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후의 차트 모양을 보면 정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 정말 대단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렇게 낮은 거래량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일관적으로 낮은 거래량을 유지하는 동안 횡보하는 종목,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병목 현상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다 그러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 금요일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쇼츠 영상에서 하나 알려드린 게 있죠. 상승 중 음봉을 하다가 월요일날 만약에 음봉의 하단 부분에서 이렇게 십자도제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후에 2차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상승 중 장대 음봉으로 개미를 속이는 종목이 하나 더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LB루셈인데요. LB루셈도 지난주 목요일날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날 십자도지 형태로 음봉의 바닥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이후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도 큰 상승이 있기 전 비슷한 형태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윗꼬리가 있는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윗꼬리가 있는 양봉에서는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횡보하다가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LB루셈도 다음 주에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윗꼬리 양봉에 121선을 돌파했는데 아직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라온피플인데요. 우선 120일 이평선 돌파 지점이 12월 초였습니다. 여기 긴 양봉인데요. 제가 이 양봉에서는 윗꼬리가 길었음에도 매매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이후에 매매에 진입했던 이유는 바로 아랫꼬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교적 짧지 않은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렸는데 아랫꼬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방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는 별로 힘없이 흘러가다가 결국에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정말 짧은 아랫꼬리와 긴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고 전고점과 전전고점에 있는 이 위치 라인 기준선은 여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8,500원 선 전후에서 아직 큰 슈팅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단선을 보면 최근에 두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천정을 두 번 정도 분명히 뚫어주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라온피플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온 그룹에 있는 다른 종목으로 라온 시큐어가 있죠. 저는 아직 매매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라온 시큐어는 이미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도 달았고요. 거래량도 충분한 것 같아서 다음 주 같이 살펴보면 좋은 종목이고 이후에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음 주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은 종목 빠르게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동기업 괜찮은 종목이죠. 그리고 상보가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HLB도 현재 흐름이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HLB 내에서도 관련 그룹주가 또 있죠. HLB 파나진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스트 소프트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살펴보시고요. 갑작스럽게 올라온 종목 중에서 유엔젤이 있습니다. 유엔젤도 테마가 아주 여러 개 묶여 있는데요. AI 챗봇, 소셜, 교육, 온라인, 클라우드 컴퓨팅, 출산 장려 다양하게 있는 종목이어서 지켜보면 좋은데, 윗꼬리가 있는 양봉이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 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캐스트도 괜찮은 종목이죠. 지난 10월달 큰 하락이 있었는데 이때 투자 부분의 회사는 분할을 해버리고 또 드림텍이라는 회사를 합병하면서 엄청난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해당 부분을 거의 만회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NU라는 종목,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이월드 종목도 횡보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뉴프렉스 금요일날 상한가가 나왔죠. 애플의 비전 프로에 이어 삼성도 올해 XR 기기를 지금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뉴프렉스와 같은 메타버스 종목 한번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동훈 아나텍 바닥에서 한참 횡보를 하다가 이제 상승이 초입에 들어갔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슈프리마 H, 슈프리마 관련주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슈프리마 H 같이 살펴보시고요. 나무가도 지난주 금요일날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보여지고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한동안 횡보하던 FSN, 삼각수렴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삼각수렴 안에서 파동을 만들고 있고, 이미 삼각수렴의 상방을 고점으로 피리침을 몇 번 뚫어준 상황입니다. 충분히 관심 종목이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얼마 전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가 잠깐 횡보하고 금요일날 슈팅이 나온 종목입니다. 롯데정보통신, 여기도 전고점이 중요하네요. 47,5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전고점은 확실히 돌파를 했고요.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47,500원에서 반등하는지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P 종목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고요. 반등이 나올 때 21 이평선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있어서 다음 주에 한번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 중에서 가장 강력한 코, 센코. 맥신 관련주인데요. 정말 길게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금요일날 또 슈팅이 나오고 거래량 동반 윗꼬리 양봉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120 이평선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파를 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많은데 핌스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최근 OLED나 LED 관련 종목들이 많이 뛰고 있는데요. 핌스도 아주 멋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말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이평선을 잘 타고 가다가 이번에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다음 주에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캠도 있죠. 쇼츠에서 다뤘던 영상인데요. 하락하는 듯 하다가 상승을 보여주고 또 하락하는 듯 하다가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정확하게 N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20일 이평선의 이격도도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음번 하락일 때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N자를 만들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막 첫 번째 N자를 만드는 종목이 하나 또 있죠. 4x4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N자를 만들고 상승, 두 번째 N자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웹툰, 컨텐츠 관련된 종목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니까 한번 넣어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산돌이라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현재 큰 상승이 보여졌고 다음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한번 지지를 받을 때 노려볼 수 있을 것이고요. 지난 금요일은 240일 이평선까지 돌파하면서 모든 이평선을 아래에 둔 종목이 됐습니다. 산돌이라는 종목은 횡보를 다소 하더라도 한번 스윙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우상향의 초입에서 상승 파동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종목은 볼린저 밴드 매매가 아주 좋습니다. 현재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소 위험할 수는 있지만 다음번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만날 때 이럴 때 한번 매수를 하고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 산돌이라는 종목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 매일매일 새로운 테마가 올라오면서 종목들의 순환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한번 테마가 형성이 되면 그래도 2, 3일 간격으로 계속 슈팅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욕심부리지 않는 선에서 잘 타점을 노린다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괜찮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노려보시고요. 성급한 매매보다는 내가 미리 정해두고 또 해당 종목의 시나리오 내에서 움직이는지 그 시나리오 내에서 매매를 하는 습관 한번 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성공하는 한 주 되시기 바라면서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